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기분 좋게 반등이 나와줘서 네,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또 전일 짚어주셨던 종목들 그리고 네. 월요일, 화요일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다 너무 잘 가서 네, 리뷰를 들어보려고 할 텐데요. 어제뿐만 아니라 또 월요일, 네. 화요일 짚어주셨던 종목들 2차 목표가 근처까지 가거나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네, 하면서 맞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화요일 날 짚어주셨던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이죠. LB세미콘 먼저 리뷰해 볼게요. 네, 제가 7월 8월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지금 95% 이상의 확률로 다 일제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LB세미콘은요, 사실 카카오 게임즈 상장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액토즈 소프트를 말씀드렸고 이틀 만에 바로 40% 상승이 나왔고요. 후속주로 코스피 시총 17위인 넷마블을 말씀드렸었는데 넷마블 또한 이틀 뒤에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주로 제가 LB세미콘을 말씀드렸었는데 카카오 게임즈 지분이 1.02%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모멘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또 OLED 업황이 이제 바닥 국면에서 올 하반기부터 삼성의 QD OLED 확대로 인해서 그에 따른 모멘텀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는 같은 테마군에 묶여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LB 인베스트먼트가 최근에 2.53%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차익 매물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은 사실상 아니지만 관련 테마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던 액토즈 소프트나 넷마블, 다날 다른 종목들은 오늘 다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유일하게 LB 세미콘만 좀 급등 랠리가 나왔고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LB 세미콘은요 1차 목표가를 11,200원을 말씀드렸었고 2차 목표가는 12,2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하필부터 11,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호가 남겨놓고 2차 목표가 도달 못했는데 네. 어느 정도 12,000원 라인대에서 수익을 챙기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 돌파 이후에 2차 목표가 안착하지 못하면 당연히 수익 매도의 전략을 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전일 또한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 대응을 잘 하실 분들만 보유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목표가 돌파했고 2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간 상태에서 지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데 지금도 다 수익권이니까 모두 수익을 지금은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LB세미콘 이렇게 복습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길래 네. 깜짝 놀랐던 네. 동아화성 바로 만나볼게요. 동아화성도 제가 두산 피어셀을 말씀드렸었는데 두산 피어셀이 한 3거래일, 5거래일 만에 상한가가 진입했어요. 그래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이다. 숨겨져 있는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부품을 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미래차 관련 종목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무려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수소차 관련 종목에서 동아화성이 가장 강하게 수소차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거래량이 수반된 상한가가 진입했기 때문에 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출발하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이라든지 또 그린 뉴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 출발하지 않다가 오늘 좀 강력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었을 때 방송 중에 말씀드리고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그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9%대에서 다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모두 수익을 챙기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1,000원 라인 때도 돌파를 했고 오늘 11,150원까지 갔으니까 만약에 조금 더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3차 목표가를 정해드릴게요. 3차 목표가 13,000원 잡고요. 그리고 또 익절가를 1,500원 라인 때 이탈 시 1,500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동아화성까지 리뷰해봤고요. 또 전일 종목도 상당히 괜찮은 성적이 나와서 또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한국판 뉴딜 관련주죠? 맞습니다. 이게 전력 케이블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인데 전력 케이블은 앞으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이 아니라 한국판 뉴딜의 최대 수혜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안정적인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 지금 4% 정도 수익이 찍힐 거라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홀딩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3,600원 라인 때 2차 목표가 4,000원까지 당연히 홀딩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100원을
조금 손저가를 좀 상향해서요. 3,100원 라인대까지 손저가를 좀 상향하는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아요. 3,100원까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일 짚어봤던 네. ICD 이어서 바로 볼게요. 네, ICD도 기술적 반등의 관점으로 OLED 대표 전공정 장비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향 매출도 있고요. 또 중국 향 매출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매출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뭐 다른 종목들 또 그린 뉴딜, 소차 관련 섹터에 좀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장 초반만 하더라도 ICD가 2, 3%대 상승 흐름 잘 나와주고 있다가 약간의 상승폭 반납하고 있고 전일 기준으로 지금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대인 14,500원 라인대까지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17,8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9,500원까지 홀딩 전략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총 4가지 종목 오늘 기분 좋게 리뷰를 네.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섹터는 어떤 걸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죠? 첫 번째 섹터는요. 그린 뉴딜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태양광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태양광 섹터 오늘 네. 가져와 주셨습니다. 태양광 테마가 오늘도 1%대 상승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뭐 태양광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또 풍력 관련 종목들, 또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미 사실상 신규 매수의 관점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직 출발하지 않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자 비보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하면 참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죠?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아직 출발하지 않은 숨겨져 있는 태양광 관련 종목인 바로 화승인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승인더. 네. 그러면 대안주로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태양광 관련해서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승인더 지금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570원에 거래 중에 있고요. 5.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길래 오늘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 화승인더를 가져온 이유를 실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화승그룹 계열의 포장용 합성 수지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OPP, 그리고 PET, 그리고 통기성 필름까지 일반적으로 식품용 포장재부터 산업용 필름, 뭐 접착제까지 계속해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식품용 포장재의 수요가 최근에 언택트 시대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달 수요도 많고 또 계속해서 가정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용 포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제가 아까 숨겨져 있는 화승인더는 숨겨져 있는 태양전지, 태양광 관련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2011년부터 태양전지 소재 EVA를 양산을 했습니다. EVA가 뭐냐면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라는 시트인데요. 그게 뭐냐면 태양 모듈을 제조했을 때 태양전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시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양전지의 가장 핵심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태양전지 양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지금 10년 가까이 지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태양전지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지분을 70% 가지고 있는 화성엔터프라이즈 이 종목은 다들 아실 겁니다. 스포츠용 신발 아디다스뿐만 아니라 리복의 OEM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올 1분기라든지 2분기, 3분기에는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올 하반기부터 또 코로나 여파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 신제품 출하량과 또 생산량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올 하반기 실적 턴 어라운드도 기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ODM 생산 회사입니다. OEM 생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갈등 수혜 섹터로도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있는 중국에서 OEM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될 때마다 오히려 우리 국내 대표 OEM, ODM 생산
회사인 화승인더와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오히려 미중 갈등에 격하시 미중 갈등 수혜 섹터로도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태양전지 그리고 태양광 관련 종목 섹터이기도 하고요. 미중 간의 갈등 수혜 섹터 그리고 언택트 관련해서도 식품 포장재를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언택트 시대 또 그리고 가정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올해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승인더를 가져왔습니다. 네, 화승인더가 아디다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태양전지도 한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참 숨어있는 종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럼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바로 말씀드릴게요. 현재가 네. 기준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요. 저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코로나 여파로 급락이 나온 이후에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생산량 또 아디다스라든지 리복이라든지 세계 운동화 시장이 계속해서 좀 침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크게 회복을 못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이 122선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 아주 강력하게 122선 라인대에 좀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대는 제가 1차 목표가는 8,2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6,300원 라인대, 이 박스권의 하단 부위인 6,300원 라인대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6,500원 라인대까지 2분 아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방송 후에도 계속해서 네. 좋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빠르게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네, 두 번째는요.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섹터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다른 IT 또 5G 관련 섹터들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강한 상승이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2차 전지 섹터 네. 오랜만에 만나보는데요. 네.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지금 달려야 한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기술적 반등 시리즈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뭐 비메모리 또 반도체 또 2차 전지 또 5G 여러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근 시장 여파로 좀 밀렸던 종목들도 있고 아직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종목. 다만 실적은 올 하반기에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는 관점에서 또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관점에서 2차 전지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종목 중 어떤 종목을 우리가 노려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달릴까 말까에서도 한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매번 큰 수익을 챙겨드렸던 효자 같은 종목입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종목은요, 이노매틀입니다. 이노매틀이 네. 참 여러 번 봤던 종목 중에 네, 아닐 맞습니다. 수가 없는데요. 그럼 당연히 대장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7.7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재료를 소개시켜 줄 거죠? 일단 뭐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요, 엑스레이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업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처인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중국의 BYD라든가 중국 완성차 업체 그리고 2차 전지 업체에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고 최근에 SK 피인수 기대감의 급등이 나왔던 부분 또한 실망 매물이 분명히 다 추리하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의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서 또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어서요. 최근에 그 SK 피인수 기대감의 조정이 나왔던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하자는 관점에서 이노메트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종목이니까요. 네. 가격 전략도 바로 짚어볼게요. 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매수가는 손저가로 잡아드렸던 19,500원 라인대 2만 원 선에서 2차 매수가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24,000원 라인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6,500원까지 홀딩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근데 방송 마치기 전에요.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후리지아님께서 네. 이번 주에 저희가 짚어드렸던 VT-GMP 네. 손절이냐고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VTGMP가 제가 손저가를 얼마를 차트를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네, 차트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손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봤는데 VTG-MP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저가를 제가 정확히 얼마 잡아드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이 박스권 라인 때 하단 부위를 정해드리고 있고 박스권 라인 때 상단 부위를 목표가로 잡아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8,250원 라인대를 제가 아마 손저가로 잡아드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대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전혀 뭐 손절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중국 소비주의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이건 우리가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매수해서 무조건 다음날 올라가고 다다음날 안 올라가면 손절이 아니라요. 좀 이게 차분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와 목표가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라인대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또 나는 막 너무 급해서 안 돼. 난 하루만 무조건 바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갈 자리에서 안 간다 판단되면요.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리지아님, 아직 손절가는 아니니까요.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매니저님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뭐 90에서 95% 이상의 확률로 계속해서 수익 랠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바로 선점하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9월 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잦은 매매보다는 확실한 종목들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MBN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장마감 전략 그리고 9월의 시장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 매일 아침에 시황 전략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시황 전략과 뉴스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